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일 저녁 9시 21분입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간다든지 물자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게 공통점입니다. 받는 쪽에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어떻게 공산당만 되면은 인간이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이 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는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중간에 선 북한 사람들한테 뇌물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느냐. 어떤 경우에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몇만 달러를 가져갔는데 북한에서 받자마자 왜 이것밖에 가져오지 않았느냐, 더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의 하나는 상당히 차리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산당만 되면은, 아니 나만 해도 뭐 좌파들이 예의 하나는 잘 짓밟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뭐 그 이유를 따진다면은 그건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국민들의 상당수를 타도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도 대상에 대하여 무슨 예의를 갖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북한의 경우에는 좀 심해도 국제적 창피가 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오늘 기사가 그런 예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수십 명의 준비팀이 와서 호텔을 보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동선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이 묵을 숙소는 풀러튼 호텔로 결정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풀러튼 호텔은 5스타 호텔인데 이 1박에 김정은이 묵을 방은 하룻밤 자는데 $6,000가 든다고 합니다. $6,000. 그런데 북한이 이 김정은 $6,000 등 다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올 테니까 체재비가 꽤 나갈 거예요. 그것을 자신들이 부담하기 싫다. 외국이 부담해 줄 수 없느냐? 다른 나라에서 좀 부담해 줄 수 없느냐? 이런 타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부담할 용의는 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이, 미국이 부담한다고 하면은 북한이 자존심이 상해서 과연 응하겠느냐? 그리고 미국이 부담할 경우에 UN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싱가포르 정부에 어떻게 김정은 일행 체재비를 대신 부담해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타진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입만 열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비용 부담에서는 동등성의 원칙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 워싱턴 포스트는 돈 문제로 북한이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나오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만 예를 들면은 평양 동계올림픽 때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응원단 공연단의 경비 $260만 대신 부담하였다. IOC는 22명의 북한 선수들 여행 경비를 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의 국가정보국 제임스 R. 클래프 2세가, 이분이 국장입니다. 북한에 가서 두 인질을 데리고 올 때에 평양에 머물 때 북한 측이 물어보지도 안 하고 12가지 코스의 한식을 내어놓고는 나중에 당신이 돈 내라 라고 하더랍니다. 터프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이런 버릇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으로 생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다 이 근원이 더 아마 오래 더 옛날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승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만들 돈은 있지만 해외 여행 경비를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고 한다. 참 이상하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 측에 대하여 김정은 숙박비를 대신 낸다면 이런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UN 제재 위반 플러스 미국 재무부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예외 조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또 하나 북한 측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타고 올 이 비행기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전용기는 난스톱으로 싱가포르까지 날려면은 5,000km 이상을 날아야 되는데 이 난스톱으로 날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중간에 기착을 해야 되는데 막 중국에 기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체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또 외국 비행기를 빌려야 되는데 이것도 또 체면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답니다. 만약 중국에 중간 기착을 해가지고 급유를 다시 받아야 할 때는 그럴듯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어디 방문용으로 그 인근 지역 방문을 위해서 잠시 내린다 하는 이런 스토리를 하나 만들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회담장으로서는 센토사에 있는 싱가포르 센토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카펠라 호텔이 유력하답니다. 외부 차단이 용이하다. 트럼프는 샹그리라 호텔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선전선동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온 B.L. 마이어스 교수, 부산 동서대학 교수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북한 정권이 이처럼 인륜도 무시하고 국제 관례도 무시하면서도 부끄러움 없다.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어디서 연루되느냐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의 답은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했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탈북자 여성이 중국에 있다가 돌아가서 붙들릴 경우에 중국에서 임신을 했느냐. 중국 사람 남자와 같이 동거해서 임신을 했다고 하면 강제 낙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피에 다른 민족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히틀러의 아리안 우월주의하고 똑같습니다. 민족의 순결성을 지킨다. 또 한편으로는 마약 밀매, 외국인 납치, 동족 테러 등등을 막 자행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또 핵 관련 합의를 하고도 예사로 깬다. 또 깬 것을 자랑한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바로 인종 우월적인 민족주의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북한 민족, 김일성 민족이겠죠. 김일성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순결하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다른 민족은 열등 민족이다. 유대인을 학살하듯이 다른 민족 죽여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다른 민족이라 할 때 그 민족은 뭐냐면 김일성 민족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김일성 민족이 아닌 민족, 한국의 동족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폭파해가지고 노동자를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왜냐, 그 죽은 사람들은 김일성 민족이 아니니까 비록 동족이라도 죽여도 된다 이거죠. 그리해서 마이어스 교수는 자신이 쓴 북한 관련 책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라고 붙였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극우라는 겁니다. 파쇼라는 거예요. 파쇼라 하면 히틀러를 떠올리는데, 히틀러 무솔리니를 떠올리는데 공통점은 인종적 우월주의입니다. 인종적 우월주의. 북한이 바로 인종적 우월주의를 추구한다.
인종적 우월주의에서 민족을 내세우는데 그 민족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 김정일, 문재인, 김정은 사이에 맺어진 합의에서 항상 나오는 게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뭡니까? 즉 동족 학살자와 공조하겠다는 겁니다. 동족 김일성 민족과 공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한의 좌익도 북한처럼 파쇼가 되는 거죠. 파쇼. 남북한의 좌익은 그 속성이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파쇼입니다. 파쇼. 파쇼 좌익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코미 나치스란 말이 있습니다. 코미. 공산당도 되고 나치스도 된다. 파쇼 좌익입니다. 파쇼 좌익.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워싱턴 포스트에 나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참 자존심 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한민족이란 이름을 내세우면서 민족적 수치가 되어가지고 세계 사람으로 하여금 코리안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도록 만드느냐. 민족 반역자들이 참칭하는 민족이란 이름을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